네, 이제 유튜브 교육용 유튜브 말씀하셔서 그런데 고민이 많이 돼요. 좀 더 어그로를 끌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미 한번 블록체인으로 핫했을 때 개인적인 소신으로 인해서 이제 그때 물 들어올 때 노를 안 저었어요. 투자에 대한 어떤 것들로 돈을 버는 행위를 하고 싶지 않다. 뷰를 맞지도 않는 뷰를 제공하는 것으로 내가 돈을 버는 것은 지향하고 싶다. 내가 만약에 실제로 맞춰서 투자 수익에 대한 수수료를 받는 형태면 해도 돼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저는 말만 했고 그거에 대한 뷰수가 나서 돈을 버는 건데 내 말이 맞든 틀리든 나는 돈을 벌고 틀린 사람들은 손실을 보는 형태의 구조는 하고 싶지 않다라는 제 그 소신 때문에 그때 당시에 물 들어올 때 노를 안 저었죠. 지금 블록체인 뷰는 거의 70만 뷰 다 돼가죠. 그래서 사실 지금 그 구독자 수의 허수가 많은 이유도 그것 때문에 그래요. 그때 당시에 구독 유입이 됐던 분들이 이제 제가 투자 얘기를 안 하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볼 게 없어서 안 보실 수밖에 없어서 그렇게 기회를 한번 놓쳤으면은 그래도 이제 어그로성이나 이런 것들도 좀 많이 해서 다시 좀 뷰수를 올리는 게 좋지 않냐라는 조언을 많이 해주시는데 그래서 좀 고민이 많이 돼요. 가끔씩 이제 자괴감이 들 때도 있죠. 그냥 그렇게 할 걸 그랬나? 근데 다시 생각해보면 제가 투자의 뷰를 공유하는 곳으로 돈을 벌 거였으면 제가 증권사를 계속 다녔겠죠. 메밀묵님, 네, 그런 소신이 있으셔서 지금 제가 방송을 보고 있습니다. 다른 방송이랑은 달라서. 감사합니다. 네, 근데 저도 진짜 소신껏 밀어붙이려고 항상 하고 있는데 지금 준비하는 IT 서비스도 그렇고 그때는 유튜브 댓글이 정말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유튜브 댓글. 제가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유튜브 댓글 기분 좋은 댓글에 힘내게 해주셔서 감사하다라는 말을 하게 된 게 그런 게 좀 있어요. 안 좋은 게 다 겹쳤을 때. JS님, 스팀에서 사놓고 안 하는 게임은 얼마나 되시나요? 스팀에서 사놓고 안 하는 게임이요? 제가 진짜 막 안 지르려고 노력을 정말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 스팀이라는 걸 모르시는 분들을 말씀드리자면 이게 쇼핑몰이에요. 게임 쇼핑몰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스팀이라는 쇼핑몰에서 사놓고 플레이 안 한 게임이 지금 총 개수가 64개인데 산 게, 구매한 게 몇 개 안 되죠. 64개 게임을 사서 플레이한 거는 한 20개가 안 될 겁니다. 20개 안 될 것 같아요. 20개 안 될 것 같네요. 그래서 이거 최근에 좀 스팀에 있는 게임도 좀 하려고 최근에 게임패드도 샀어요. 게임패드도 샀습니다. 그래서 이제 컴퓨터 게임도 좀 많이 없애려고요. 사놓고 안 하는 게 너무 많아서 맨날 새로 사기만 하지 말고. 메밀묵님, 티묵님 예전에 대학 시절에 빈칸 채워넣는 걸 가장 잘하셨다고 하셨는데 창의력이 뛰어나셨던 거예요? 잠깐만요. 요게 약간 오해 소지가 있어요. 그 빈칸을 그 시험이 두 가지가 있잖아요. 대학 시험은 하나는 종이를 그냥 한 장 주고 너가 배운 걸 다 써봐라 또는 뭐 이러한 논의에 대해서 근거를 대고 주장하고 근거를 대시고 이런 문제가 있고 하나는 이제 어떤 문단이 있으면 그 안에 빈칸 하나 뚫어놓고서 뭐 예를 들어서 뭐 IT 업종에서 분산 장부 기술로 불리는 땡땡은 이렇게 하는 게 있는데 저는 후자가 되는 빈칸 채우는 건 못했어요. 싫어했어요. 암기형이라고 하죠. 정확히 단어를 암기해서 채워놓는 거는 제가 못했고요. 제가 가장 잘했다라고 말하는 거는 완전 백지를 주고 너가 근거를 대고 너가 주장을 하고 그 근거를 대라 이런 것들을 제일 좋아했어요. 아니면 너가 배운 걸 다 써라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행동경제학 진짜 좋아했어요. 행동경제학. 그리고 이소망님 스팀 나중에 산소 밑보암 꼭 해보고 싶어요. 산소 밑보암 그 굶지마 제가 굶지마 진짜 좋아합니다. 굶지마 그 게임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돈스타브 투게더라고 해서 굶지마 진짜 좋아하고요. 나중에 기회 되면 같이 해봐야 되겠네요. 산소미 포함도 나중에 사야죠. 다들 그냥 취미로 저는 다 게임 하셨으면 좋겠어요. 게임에 대한 오해가 좀 많이 풀렸으면 좋겠네요. 그 관련되신 분들한테는 죄송하지만 그 게임 중독은 문제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게임 중독을 지정하는 거 자체가. 게임이라는 게 뭘까요? 마약 중독이라고 했을 때 마약이라는 것은 뇌에 화학작용을 일으켜서 엔도르핀이라는 것을 강제적으로 만들어내서 그것에 의지하게 만들고 심각한 화학작용 같은 경우에는 이 마약이 없으면 불안 증세 등과 같은 중독 증세를 야기하도록 화학적으로 만들기 때문이에요. 즉 무슨 뜻이냐면 뒤집어서 얘기하면 마약은 내가 어떤 사람이든 상관없이 내가 사람이고 동물이라면 그 마약을 하는 순간 중독이 됩니다. 강제적인 거죠. 강제적인 거잖아요. 아니 근데 자 게임은 어떤 사람 같은 경우에는 즐기면 즐길수록 집중도나 집중력 향상이 일어나고 순간 판단력이나 반응 속도가 올라가요. 물론 게임 중독이 존재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게임 중독이 일어나서 실제로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고 심각한 생활에 그 장애가 초래되는 분들도 계세요.
있죠. 근데 이거는 뭐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게임이라는 거는 마약과 달리 어떤 사람에겐 이렇게 작용되고 어떤 사람에겐 저렇게 작용돼요. 차이가 이미 발생을 했어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스포츠나 쇼핑 같은 경우에도 무조건적으로 중독으로 규정할 수가 없었던 이유가 뭐예요? 어떤 사람은 일상생활에서 정말 평범하게 쇼핑을 하지만 그거를 무조건 중독을 일으킨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하지 않았던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에다가 대고 게임은 무조건 중독을 일으킬 수 있는 거다, 게임은 나쁘다 라고 말하려면 정말 엄청난 연구 결과가 필요합니다. 근데 없어요. 지금 그 백분 토론인가요? 거기서 들고 나온 뭐 논문 중에 하나를 보면 30명한테 설문조사한 걸 갖고 들고 나온 것도 있습니다. 네. 여러분, 어떤 자료를 본다고 할 때 설문조사도 나쁜 방식은 아닌데 그거 어디다가 기획서 안에다가 참고 자료라고 넣어놓으면 욕먹습니다. 네. 욕먹죠. 그 주변 사람 한 반 찾아가서 질문한 거랑 똑같은 거니까 네. 그건 큰일 나요. 그래서 글쎄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잠깐만요. 아디다스 백분 토론에 아디다스님 백분 토론에서 게임은 타인에게 피해를 준다라고 말하던데 쇼핑 중독, 공부 중독, 취미 중독도 타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게임은 질병이라는 억지라고 생각합니다. SG SG님 제 생각에는 모든 사람들이 몇 가지의 중독을 가진 것 같은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쇼핑 또는 음식. 그러니까 그쵸. 그러니까 이게 이 어떤 행위가 어떤 대상에게 강제적으로 중독을 일으킬 때는 그게 중독 물질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마약 같은 게 그런 거고요. 도박 같은 경우도 있죠. 도박이라는 거는 중독 증세를 일으키는 정도가 심하다라고 많은 연구 결과들이 이제 내놓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위 중에 유일하게 중독이라는 걸로 규제되고 있는 건 도박이 있어요. 엄청난 피해를 일으키면서 벗어나기 힘들다. 왜? 그 과정에는 본인이 투여한 자금에 대해서 훨씬 몇 배나 되는 이익을 눈앞에 흔들므로써 흥분 상태가 유지되고 그 흥분 정도가 학습이 돼서 그 다음에 도박을 할 때는 더 큰 흥분을 원하게 된다라는 방식으로 어떻게 이게 작용을 하는지가 연구되어 있고 벗어나기 힘들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게임, 쇼핑, 낚시, 스포츠, 그리고 뭐 요즘 야구 보시는 분들은 야구욕 엄청 하죠. 네, 그런 분들이 약간의 폭력성을 띈다라고 해서 그게 무조건 중독이라고 할 수 있냐라고 하려면, 그거를 빠져든 사람들이면 100이면 그래도 어느 정도 일정 수준 이상은 중독 증세 겪어야만 해요.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다른 논문을 살펴보면 이런 얘기도 언급이 돼요. 우리가 흔히 오해하는 게 있어요. 공격성을 드러냈다라고 할 때 공격성이란 단어가 있고요. 우리가 사회적으로 우려하는 건 뭐예요? 폭력성이에요. 폭력성. 내가 이 사람을 막 때리고 싶어하고 실제로 때리는 폭력성. 근데 공격성은 폭력성이랑 동의어가 아니에요. 이거를 마치 동의어처럼 사용을 하는데, 공격성은 내가 보는 야구 게임에서 내 팀이 졌어. 그러면 막 짜증나. 막 그게 공격성이에요. 내 옆 사람한테 이런 삐리리 막 욕하고 이럴 때 드러나는 게 공격성이 드러났다라고 합니다. 근데 사회적으로 자꾸 게임을 하면 폭력적이고 사고를 친다라고 하는데, 죄송하지만 제가 본 것 중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내 주변 사람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요. 연구 결과라고 해서 이제 그 백분 토론에서도 그 아주 멋있었던 분께서 그 뭐 논문을 안 봐도 난 안다라고 했는데, 그 연구를 진행하신 곳에서는 폭력성을 드러낸다라고 보기는 힘들다라고 나옵니다. 공격성은 드러나요. 채팅창으로 상대를 욕하고 이런 공격성은 드러나지만 그 자리에서 폭력을 휘두르거나 하는 방식으로 드러나는 것으로 보긴 힘들다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게임 중독은 사실은 이런 바탕으로 봤을 때 충분히 게임과 동일선상에 있는 많은 그러니까 중독이 아니라 어떤 특정 사람들에게 중독 증세를 불러일으키는 여러 가지 행위가 존재하고, 그것들에 대해서는 이렇게까지 물건을 해주지 않으면서 게임 중독으로 자꾸 보려고 하는 거는 게임이 문제다라고 말해야만 풀리는 문제들, 그 탓을 하는 게 편해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나는 게임 때문에 망했어라고 하면 속 편하잖아요. 걔는 게임 때문에 망한 것 같아라고 생각하면 속 편하잖아요. 근데 좀 넓게 보면 사실은 이제 여러 가지 중독을 만들어낼 행위가 있고,
반대로 더 넓게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스포츠, 낚시, 쇼핑, 게임 이런 것들에 누구나 중독되는 것은 아닌데 여기에 중독되는 사람들은 특징이 뭘까? 자, 이 행위들에 대해서 중독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고 이 사람들은 어떻게 도와야 될까라는 접근 방식이 더 맞지 않나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예. 그러니까 중독을 논의하는 거는 맞아요. 누구나 이제 주변 사람이 그런 걸 겪으면 힘들거든요. 근데 저 사람이 왜 중독됐을까를 보는 관점으로 가야 되는 분야가 이제 몇 가지가 있다라는 거죠. 스포츠, 뭐 게임 이런 것처럼 누구나 중독되는 것은 아니지만 중독되는 경우에 문제가 발생되는 경우 그 분야가 문제냐 아니면 왜 이 사람이 그런 것들에 중독되느냐를 봐야 되냐를 좀 논의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이게 그래서 순서가 뒤집혔다라고 생각해요. 완전히 잘못된 방향으로 단지 지금 이 중독 질병 치료라는 거에서 돈 생기니까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얘기 마무리하자면 저는 게임 중독이라고 접근하는 것 자체가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왜 남들은 즐기기만 하는 분야에서도 중독을 얻는가에 대한 연구가 훨씬 치밀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게임 중독이 없다 이게 아니라 그 사람들은 왜 그렇게 됐을까? 저도 심지어는 많이 즐길 때는 하루에 8시간도 하는데요. 네. 신작 나오고 이랬을 때. 근데 그렇다고 제가 외주 펑크 내나요? 저 지금 외주 펑크 낸 펑크는커녕 딜레이 시켜본 적도 없습니다. 저는 회사에서 일할 때도 왜 게임 때문에? 아니 월급 주는 사람들을 위해서 일하는데 그러니까 애초에 출발을 게임을 중독이라고 규정했을 때 얻는 게 무엇인가에서 출발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리고 너무 웃긴 게 뭐냐면요. 게임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시니까 뭐 그런 얘기는 다 차치하고 자 게임이라는 것도 사실 컴퓨터 게임이라는 것도 카테고리가 여러 개예요. 컴퓨터 게임 안에도 카드 게임이 있을 거고 여러분들이 뉴스 화면을 통해서 보시는 PC방에서 막 애들끼리 욕하면서 싸우면서 하는 그런 총싸움 게임이 있을 것이고 사람끼리 전쟁하는 게임이 있을 것이고 하잖아요. 근데 저 같은 사람은 스토리물 게임을 주로 하고 협업하는 PVE라고 해요. 그 사람 대 사람이 아니라 사람 대 적, 컴퓨터를 적으로 해서 이제 가상의 협력을 이뤄내는 그런 게임들을 좋아해요. 이제 그런 게임을 하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로 사회성도 길러지거든요. 그래서 너무 이제 뭔가 카테고리를 컴퓨터 게임이면 컴퓨터 게임 하나. 저는 오히려 카테고리를 훨씬 세분해서 보면 저는 오히려 편들어줄 수 있는 것도 있어요. 뭐냐면 컴퓨터 게임을 통해서 도박성으로 캐릭터를 뽑거나 도박성으로 아이템을 뽑는 게임들 있죠. 전 그거에 대한 건 규제해야 된다고 봐요. 아예 해야죠. 그건 도박이랑 다를 게 뭐 있어요. 내가 10,000원을 주면 20만원짜리 카드가 나올 수도 있는 그 가차라고 합니다. 가차. 일본식 표현인데 그러니까 일본식 표현 맞죠 이거? 뽑기죠 뽑기를 하는데 그거를 만약에 확률이 정말 좋은 거 나올 확률이 0.01%로 설정돼 있어요. 도박이잖아요 그 도박. 그래서 여러분 유튜브에서 지금 뭐 가차 도전 뭐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해보시면 몇백만원 1,000만원 썼다 뭐 이런 영상들 엄청 많이 나와요. 그건 도박이죠 도박. 여러분 그거는 제한해야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자꾸 게임 얘기로만 하면 재미없으실 분들 있으니까 실제로 이제 마케팅용으로 이 가려져 있는 까만 상자에 럭키박스라고 하죠. 뭐 한 2만원짜리 럭키박스를 사면 그 안에 명품이 들어있을 수도 있고 잡동사니가 들어있을 수도 있는 이런 가벼운 마케팅 수준의 럭키박스 행사를 해요. 근데 그거를 심각하게 만들면 어때요? 이거를 10만원짜리 럭키박스인데 그 안에 200만원짜리가 들어있을 수 있지만 들어있을 확률이 0.01%예요. 그래서 이거를 뽑으려고 중독돼가지고 그걸 뽑겠다고 막 1,000만원씩 들이는 사람이 나와요. 도박이잖아요. 이런 거에 럭키박스에 대해서는 규제를 하겠다라고 미국이 언급을 했어요. 왜? 도박이잖아요. 그럼 뭐가 달라요? 그거는 왜 규제 안 할까요? 왜? 일반 기업들도 하고 있는 행사니까. 게임에 대해서는 규제한다라고 했었어요. 게임에 대해서 또 그것도 웃긴 게 저는 이런 것들을 놓고 보면 그 너무 획일성이 없다라는 거죠. 왜 뭐의 분야에 대해서는 하고 뭐에 대해서는 안 하는데 깊게 파고들면 충분히 더 세밀하게 이런 럭키박스 같은 걸 게임 안에서 하고 있는 것들을 제재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걸 파고들지 않으면서 컴퓨터 게임 나빠, 모바일 게임 나빠로 퉁쳐서 생각을 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코인 중에 스캠 코인, 사기 코인들이 많다고 블록체인 전체를 불법으로 만들면 무슨 기분이실 것 같아요? 어이가 없겠죠? 저 사람들 제정신이니까 이럴 거 아니에요. 그거랑 똑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JS님 재고 정리네요. 그런 용도로도 쓸 수 있죠. 예. 그러니까 이게 악성으로 사용하면 충분히 악성으로 쓸 수 있는 방식인데 보통은 그냥 일반 마케팅용으로 씁니다. 그 브랜드 런칭이나 이런 거 할 때. 근데 그 정도는 괜찮은데 이게 정도가 심해지면 그 럭키박스에서 제대로 된 상품이 나올 확률이 진짜 얼마 안 돼서 도박에 가깝게 만들어 놓으면 도박으로 봐야죠. 그러니까 이게 저는 뭐든지 좀 그러니까 사람이 대화할 때는 획일적이지 않을 수 있는데 그냥 사적인 자리니까. 근데 이제 이런 어떤 공식적인 발표, 공식적인 뭐 토론 이런 거를 하는데 말도 안 되는 기준, 그러니까 좀 왔다 갔다 하는 이런 것들은 되도록 지양하는 게 맞지 않나. 그런 면에서 봤을 때 게임 중독의 질병화를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연구만 더 되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SG님 스마트폰 중독 모두들 정도의 차이일 뿐 다들 있지요. 네. 이소망님 더우시죠? 내일 한 잔 때리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5,000원 잘 받고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꼭 잘 마시겠습니다. 진짜 감사드립니다. 리액션 준비하셨나요? 정말 깊은 마음을 담아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이소망님의 이름을 잊지 않는 것으로 할게요. 네. 제가 사실 리액션이란 단어도 있는 줄도 몰랐는데 라이브 한다고 남들 라이브 어떻게 하는지 보다가 알게 된 단어거든요. 네, 그 이름 잊지 않겠습니다. 이소망님 감사합니다. 자본주의의 미소, 진짜 자본주의의 미소죠. 네. 그렇진 않아요. 농담입니다, 여러분. 네, 리액션이라고 제가 규정을 해서 그런데 이게 단어의 무서움인데 리액션이라고 하면 또 그렇게 가는 거고 그냥 항상 감사하고 정말 잘 쓰고 제가 또 이렇게 받아서 앞으로도 방송도 더 열심히 하도록 쓸게요. 감사합니다. 위에 거 읽으세요. 자기가 잘하는 일을 해야 하네요. 적성에 맞는 일을 해야 하네요. 자신이 도전하고 싶은 일을 해야 하네요. 이거 두 개를 좀 섞어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냉정하게 제 경험상으로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적성에 맞는 일을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치만 돈을 벌어야 돼요. 네, 돈을 벌어야 되는데 돈을 벌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자기가 잘하는 일을 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두 개가 차이가 뭐냐면요. 예를 들어서 저는 PPT나 코딩을 배울 때, 그러니까 엄청 프로페셔널한 코딩 말고 배울 때 약간 당황스러웠던 게 뭐냐면 저는 기본적인 수준을 하는 거에 있어서는 왜 어려운지 몰랐어요. 그냥 하면 되지. 근데 남들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남들은 기본 수준을 배우는데 오래 걸리지만 나중에 더 잘하는 케이스고 저는 여러 가지 분야를 빠르게 기획에 적용하는 그러니까 프로덕트 매니저로서의 그게 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잘하는 건 그런 건데 그걸 하는 게 기쁘냐는 다른 거예요. 적성에 맞는 거. 내가 이 일을 하면서 행복한 거. 두 개가 달라요. 근데 돈을 벌면서 적성에 맞는 일을 하는 거는 정말 희대의 행운이에요. 그래서 제가 세운 계획은 뭐냐면 잘하는 걸로 돈을 벌고 잘하는 게 기쁘진 않죠. 잘하는 걸로 돈을 벌지만 내가 충분히 준비가 되면 적성에 맞는 일로 돈을 벌자. 내가 아까 말씀드린 남들한테 도움을 주면서 돈을 벌면 내가 행복하겠다. 그 도움을 어떻게 주는 거? 내가 하면서 괴롭지 않은 거. 코딩 공부도 좀 하고 프레젠테이션도 만들면서 사람들 만나면서 세미나도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일을 기획하면서 하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의 결론은 뭐냐면요. 보통 돈을 벌기 위해서 잘하는 일을 찾아둬야 해요. 그리고 적성에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는 사실은 아직 모른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내가 돈을 벌면서 너무 힘들어서 당장 이 일이 아닌 거를 적성에 맞는 건가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회피성으로. 그래서 우선은 돈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으면 어쨌든 현실적으로 내가 여유를 찾기가 힘들고 돈이 있으면 돈으로 행복을 살 수는 없지만 어쨌든 돈이 있어야 내 적성을 찾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우선은 잘하는 일을 먼저 찾아는 둬야 된다고 생각해요. 잘하는 걸로 돈을 버는 게 편하니까. 그래서 뭐 아니면 도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선은 잘할 수 있는 걸로 1년, 3년, 5년 요 정도 단위의 일을 하시다가 하다 보면 이제 뭐가 적성에 맞는지 보이니까 그때 넘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11시 넘어서 금식은 포기하신 건가요? 넘었어요? 와, 그거를 기억하고 이것만 먹을게요. 이것만. 안 돼요? 이거 얼마 안 남았어요. 이게 여러분, 자,
요만큼 정도 남았거든요. 요만큼만 먹을게요. 아디다스님, 티묵님 주량 맥주 한 병에서 두 병이시죠? 아 저는 공식적으로 술 잘 못 먹는 걸로 항상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저를 잘 못 먹습니다. 아 그리고 아까 저보고 누가 11시 넘어서 다이어트 하는 거 포기하셨냐고 얘기하셔가지고요. 요만큼 남았는데 천천히 먹고 있어요. 사실 이거 하나 더 있거든요. 캔. 그리고 사실 이게 페이크인 게요. 여러분 이거 500짜리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330짜리도 아니고요. 500짜리도 아니고요. 이게 저 어머니가 사다 주셨는데 이거 이게 몇 짜리지? 710ml짜리예요. 710ml. 되게 커요. 네, 제가 얼굴이 크거든요. 근데 야 이거는 사실 그래서 적게 먹는 것 같은 기분으로 많이 먹고 있습니다.